디지털 통신을 이용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IC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시리얼 통신 방식일 겁니다. 시리얼 통신은 데이터를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은 UART 방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IC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간의 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한 I2C와 SPI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신한다고 할 때는 송신과 수신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송신하는 쪽은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소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정보 생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이제 받는 쪽은 이제 수신자니까 리시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신하기 때문에 리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보를 쏘는 쪽은 소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통신 관점에서 보면 송신기 역할, 여기 있는 것처럼 송신기 역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TX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수신기 쪽은 RX라고 약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를 소스에서 생산을 해서 수신기, 리시버 쪽으로 정보가 수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자, 예전에는 정보를 직접 가지고 가서 정보 전달을 했지만 지금은 통신을 하기 위한 매개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내기보다는 정보를 통신하기 편리한 부호 체계로 이제 바꾸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하기 위한 규약,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걸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더 명확하게는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필요한 경우는 소스에서 리시버 쪽으로 정보를 보낼 때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는데 이 정보를 교류로 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소스가 만든 정보를 어떤 규칙으로 보내는지 알 수가 있고 수신하는 입장, 리시버 입장에서도 이 정보를 어떻게 내가 해독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전송은 트랜스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랜스미션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플렉스라는 방식과 듀플렉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심플렉스, 듀플렉스 할 때 이게 영어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요. 우리말로 이걸 굳이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뜻을 잘 알아야 될 텐데 소스에서 리시버 쪽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고 그 물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전달하는 특성만 보면 트랜스미션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면 트랜스미션은 전달한다는 쪽이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그 트랜스미터라고 하고 약해서 TX, 받는 쪽은 리시버, RX라고 하는데요. TX에서 RX로만 정보를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이 경우는 심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TX가 RX 쪽으로 정보를 보내기도 하지만
상대편이 tx가 돼서 rx 쪽으로 다시 정보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심플렉스 할 때 sim은 혼자라는 뜻이니까 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듀플렉스 할 때 du는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du가 뭐지? 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 이 du는 두 개, to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x하고 rx가 정보를 각각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스미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듀플렉스라고 썼다라고 하고요. 영어에서 이 플렉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플렉스라는 말은 꼬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인데 함께 꼬이면 컴플렉스,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심플렉스는 한 번만 이제 꼬았다는 거니까 선 하나로 정보를 그냥 전송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듀플렉스는 이제 선 두 개로 전송을 한다 하는 건데 선 두 개로 정확하게 전송하는 거는 밑에 그림처럼 전송을 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듀플렉스 중에서도 완전하게 듀플렉스를 한다고 해서 풀 듀플렉스라고 하는 거고 선이 이제 두 개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디바이스 근처에서만 선이 두 개고 실제 선로 자체는 하나인 경우는 half duplex라고 듀플렉스기는 한데 반만 듀플렉스라고 해서 half duplex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통신을 할 때 많이 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UART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건 읽을 때 UART로 읽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가 보이기 때문에 UART라고 읽습니다. 이 UART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영어 약자를 한번 보면 Univer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RT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단어입니다. Receiver and Transmitter라고 되어 있는 거고 Universal은 어디나 사용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거죠. 모든 곳에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Universal이라고 했고 Synchronous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TX-RX가 정보를 교환을 할 때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해서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영어에서 A가 들어가면 이제 아니다, not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not으로 씁니다. 그래서 asynchronous는 synchronous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맞추지 않고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 통신할 때는 대부분 다 UART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정보를 내가 교환을 할 때 그 시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클락, 시간을 지켜주는, 시간을 지정을 해주는 클락이 필요하고요. 이 클락을 위해서는 클락 제너레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클락에 따라서 정보가 TX로 가기도 하고 RX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UART에서 생각하는 거는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하나씩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컴퓨터는 처리할 때 병렬로 처리합니다.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병렬로 처리된 거를 다시 시리얼이라고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정보를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우리는 UA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정보를 받거나 내보낼 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렬로 받는 게 좋은데 솔로 특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솔로는 여러 개가 가면 좀 불편하니까 단일 선로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병렬로 온 거를 시리얼, 그러니까 직렬 형태로 이제 바꾸는 게 필요한데 그걸 바꿀 때 프로토콜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보낼 수가 있는 방식을 우리가 UART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을 하면 이 UART라고 하는 거는
Serial Communication Interface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유니버설이라는 거, 범용으로 여러 군데 여러 프로토콜에 대해서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입장에서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UART가 어떻게 컴퓨터에서 시리얼 통신을 지원하는가 하면 Shift Register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Shift Register는 정보를 받으면 하나씩 옆으로 밀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레지스터가 되죠. 레지스터는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고성 메모리를 레지스터라고 부릅니다. Shift Register는 옆으로 한 칸씩 밀면서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은 데이터, 이 데이터는 Transmit Register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꺼번에 받은 데이터를 Shift Register에서 옆으로 한 칸씩 밀면서 정보를 전송하기 때문에 TX 입장에서 볼 때는 시리얼로 통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X도 마찬가지입니다. RX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보가 들어올 텐데요. 이 들어온 정보를 Shift Register 이용해 가지고 한 칸씩 옆으로 밀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받게 되면 그걸 한꺼번에 Receive Register에서 받아서 정보를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현된 Serial Communication Interface를 UART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TX에서 이제 신호가 나가야 되는데 이 신호는 다 전압 형태로 나갑니다. 그럼 이 전압을 어떻게 보낼지, 그 다음에 선결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시그널링, 정보를 이제 실제로 이제 보내고 받기 위한 표준이 필요한데 이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RS232라든지 RS485 이런 게 UART에 대한 시그널링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UART 데이터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ART를 이용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포맷을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데이터 포맷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트가 필요합니다. UART라고 표현할 때 이 A는 asynchronous, 비동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보고 통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 전송을 시작할 때 시작한다는 표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스타트 bit이 되겠습니다. 스타트 bit은 보통 한 빗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가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전송이 시작되게 되고요. 데이터는 스타트 빗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 빗은 여러 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겠지만 보통 5, 6, 7, 8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예를 들어 8빗을 택한다고 하면 한 바이트를 보내는 거죠. 한 바이트를 보내는 걸로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건 아니고 우리가 7비트를 데이터 비트 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ART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온전하게 잡음 없이 TX에서 RX로 전달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통신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견고하게 통신을 하기 위한 방식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패러티 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티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패러티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는데 패러티 할 때 앞에 PA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고 볼 수 있는데 파는 골프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평균값을 파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값이 이제 평평한가 하는 걸 우리가 패러티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패러티는 짝수로 맞출 수도 있고 홀수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의 숫자를 헤아린다고 할 때 나는 데이터를 보낼 때 무조건 데이터는 이분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짝수로 보낸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데이터를 보낼 때 반드시 홀수로 보낸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 개수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죠. 자, 1이 짝수가 나올지 홀수가 나올지는 데이터 종류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짝수와 홀수를 맞추기 위한 공간을 하나만 할당을 하면 짝수든 홀수든 언제든 데이터 빗을 내가 원하는 개수로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이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RS232C 같은 경우에는 라직 0은 높은 전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라직 0, 0은 위에 있는 거고요. 라직 1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전압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준 전압은 이제 0V로 삼았고 플러스 전압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전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플러스 전압을 로직 0, 그다음 마이너스 전압을 로직 1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데이터 시작은 스타트 bit으로 이제 0을 할당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낮은 전압이 있다가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게 되면 전압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2빛을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 빛만 할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 얘는 1, 2, 3, 4, 5, 6, 7. 그러니까 얘는 7비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은 데이터 빛 중에서도 7빛을 선택한 경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페러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페러티 공간을 이렇게 뒀고 우리는 페러티 선택할 수 있는데 1이 홀수에 들어오도록 자, add 페러티로 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가 있고요. 여기 두 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고 페러티 빛을 이제 넣어주는데 페러티 빛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데이터의 1의 숫자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1의 숫자가 짝수죠. 짝수인데 우리는 홀수 페러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4가 반드시 홀수가 되도록 1을 하나 더해줍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 빛과 패러티 빛을 합친 1의 숫자는 항상 홀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보냈는데 받을 때 만약에 잡음이 생겨서 여기가 1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데이터 빛과 패러티 빛을 다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나는 add 패러티를 보냈는데 받은 건 어떻게 돼요? 1의 개수가 6에 되니까 이거는 이상하다. even 페널티가 됐으니까 분명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데이터에 오류가 났다 하니까 이 데이터는 버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잡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감지하기 위해서 페널티 bit을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페널티 bit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스탑 bit을 이제 보냅니다. 스탑 bit은 bit들을 한 개 보낼 수도 있고 두 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부분은 1과 2분의 1개라는 말이 있는데 bit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그러니까 스탑 bit이 1 and half bit이 되는 거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자, 우리가 bit들을 보낼 때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보다 50%더 길게 스타빗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타빗 1빛이 원래 요만큼인데 얘를 이게 두 개면 요 반독에서 자 요만큼 150%만큼 보내는 거를 1 and half bit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UART 기반으로 해서 통신을 할 때 시그널링 하는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포맷에는 start data, parity, stop bi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자, 내가 시그널을 어떻게 보낼지 비트, 그러니까 0하고 1로 구성되는 그 비트로 여러 개를 구성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자, 그 데이터를 실제 보내려고 하면 전압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자, 선이 있고 그 선에 전압을 가해 줘야 되는데, 전압을 어떤 방식으로 가해 줄지 거기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그걸 RS232라고 하고, 뭐 A, B, C 표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C라고 하는 게 이제 대중화됐기 때문에 RS232C라고 해서 RS232C 인터페이스라 하는데, 이건 디바이스 간에 통신을 할 때는 전압이 필요하고 전압을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전압을 어떻게 인가할지를 나타내주는 표준입니다. 근데 RS라는 말이 궁금할 텐데, 이 RS라고 하는 말은 Recommended Standard라고 해서 그 표준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RS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사실은 표준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이 아닌 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볼 때 RS232C라고 하는 건 표준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최종 결과로 보게 되면 표준화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EIA232라는 게 됐는데, 사람들이 RS232라는 말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EIA232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입에 붙은 말 RS232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표준화 기간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IA입니다. 그러니까 Electronic Industries Alliance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전자 회사들의 이제 연합체입니다. 여기서 마련하는 표준이 EIA 표준이 되는데요. 그 중에 232번 표준이 여기에 제시하는 신호를 멀리 보낼 때 전압을 어떻게 인가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이런 삼각형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 삼각형은 증폭기예요. 증폭기. 앰프가 됩니다. 앰프가 돼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데, 자, 여기에 있는 구성을 보면 선이 두 개가 되고, 각 선마다 증폭기가 달려 있습니다. 증폭기 달려 있는데, 이 증폭기를 볼 때 이 삼각형의 신호 방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신호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증폭되는 방향은 여기는 신호가 작다고 하면 여기 신호가 큰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을 보면 신호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고, 당연히 이 신호 방향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향, 그러니까 TX가 전송되는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 되고, 밑에 보면 화살표 방향이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신호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여기는 디바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RX라고 볼 수가 있고, 위에는 TX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받는 쪽에서는 거꾸로 여기가 RX가 되고 밑에가 T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이 이제 두 개가 돼 있잖아요. 두 개가 돼 있으니까 두 개가 각각 TX, RX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풀 듀플렉스 방식이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전압을 어떻게 내가 보낼 건가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로직 제로하고 로직 1이 있는데, 로직 제로는 특이하게 플러스 전압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로직 1은 마이너스로 이제 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정이 되어져 있고, 전압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표준안에서는 3V에서 플러스 25V 사이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V에서 마이너스 25V 사이를 로직 1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V하고 마이너스 3V 사이에는 정의가 되지 않는 영역, 우리가 절대 신호를 보내지 않는 그 영역이 된다는 걸 이 표준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232C 인터페이스의 진화된 형태인 RS485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RS232C하고 동일하게 RS485도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이면서 출력단에서 시그널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정하고 있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단에서 시그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결정하는 표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쏘아주는 부분이 TX가 되고 신호를 받는 부분은 당연히 RX가 되겠죠. 근데 RS232C하고 비교했을 때 선이 두 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RS232C와는 다르게 선을 두 개 선택하는 이유는 잡음의 강건한 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선도 이렇게 서로 꼬고 있죠. 트위스티드 페어로 이제 하면서 잡음의 굉장히 강건한 특성을 이제 이루고 있고, 또한 중간중간에 리피터라고 하는데 잘 보면 그냥 단순한 증폭기입니다. 증폭기를 달아서 신호를 멀리 갈 수 있도록 이제 쏘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S232C하고 거의 동일하긴 하지만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된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RS232C 같은 경우에는 수십 미터 가는 것도 사실 어렵죠. 수십 미터까지 전달된다고 하면 RS485 같은 경우에는 1km까지도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굉장히 성능이 향상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애쿼지션을 하기 위한 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애쿼지션이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들어온 경우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이제 바꾸어주는 특성을 데이터 애쿼지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ADC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는데, 이 경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자, 디지털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 데이터가. 근데 이런 데이터를 중앙 서버 쪽으로 이제 보내야 됩니다. 중앙 서버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로 레벨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표현보다는 통상적인 IC,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지만 정보를 생산해내는 IC와 그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CPU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이 IC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사이에 데이터 통신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데이터 통신 방식은 기본적으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우리가 통신을 하는데, 자, 이 통신을 하기 위한 방식 중에서 유명한 방식이 I2C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2C는 Integrated Circuit. Integrated Circuit은 IC입니다. IC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방식, 그 방식을 I2C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혹은 이 로고에 있는 것처럼 I가 두 개니까 Scale C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 됐건 IC하고 MCU 간의 낮은 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는 속도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이 I2C가 되고요. 이 I2C는 필립스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필립스의 스탠다드가 되고, 그러니까 이름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표준이 TWI도 있습니다. TWI는 Two Wire Interface라고 하는데, I2C라고 하는 표준은 필립스라는 회사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이름을 같이 쓸 수 없어서 ATML 같은 제조업체가 IC하고 MCU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TWI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 I2C 방식하고 TWI 방식은 똑같다. 근데 단지 이걸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2C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선이 달랑 두 개입니다. 선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선이 딱 두 개만 있고요. 요 선은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SDA라는 선, SCL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SDA는 Serial Data Line인데요. 시리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선로가 됩니다. SCL은 시리얼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통신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클락이 지나가는 라인이 SCL이 됩니다. 그래서 Serial Clock Line의 약자가 SCL이 되고요. 자, 이런 이 버스들의 이제 속도, 버스들의 속도는 10kbps, 100kbps, 뭐 400km, 아니면 1메가, 3.4메가까지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RS232C 방식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속도가 이제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표준 중에 하나가 이제 SPI라는 표준이 있는데 SPI보다는 I2C가 약간 이제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스라는 표현이 왔는데 이 버스라고 하는 거는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버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선로하고 선로가 주고받으려고 하면 컨트롤러가 필요하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버스라고 하는데 이 버스가 동작하는 속도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I2C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선로가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얘는 듀플렉스를 하긴 하는데 그 TX가 RX가 되기도 하고 RX가 TX가 되기도 하는데 자 그게 동시에 TX, RX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없어서 have duplex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고요. 근데 I2C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자, 정보를 교환을 하고 이제 신호 전송을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메스트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슬레이브가 돼야 되는데 I2C인 경우는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더라도 관계없고 슬레이브가 여러 개 있더라도 관계없고 마스터가 여러 개 있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멀티 마스터스 and 멀티 슬레이브 시스템이 I2C의 중요한 IC와 MCU 간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중요한 표준 중에 하나가 SPI입니다. 자, SPI라는 말을 보면 Serial Peripheral Interface라고 해서 시리얼로 주변 장치 간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SPI는 I2C하고 마찬가지로 IC와 MCU 간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자, IC로부터 생산된 정보, IC는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데 그 아날로그 정보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데이터 애쿼지션을 하는데 자,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그 바뀐 정보를 MCU 쪽으로 이제 전송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는 I2C와 SPI가 있는데 SPI부터 살펴보면 SPI는 하이스피드입니다. 하이스피드라서 8Mbps 이상 되는 속도를 이제 자랑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I2C는 이 8Mbps보다는 낮은 속도로 이제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SP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로가 4개가 쓰입니다. I2C는 이제 선로가 딱 2개가 쓰이지만 SPI는 선로가 4개가 쓰입니다. 어떤 선로인가 보면 모시, 미소, SCL, CS라고 하는 건데 모시는 뭔가 하면 Master, Output, Slave, Input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역할을 하는 IC는 출력을 하는 선로고 대신에 슬레이브는 입력을 하는 선로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누군가 출력하면 누군가는 받아야 되겠죠. 예를 보면 모시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SPI에서 마스터 역할을 하는 게 출력을 했죠. 하고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미소는 마스터 인풋, 슬레이브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 슬레이브가 아웃풋을 하고 마스터가 인풋을 하는 자, 그 선로가 됩니다. 그래서
I2C는 선로가 딱 하나인데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선로가 딱 하나거든요. I2C는. 근데 SPI는 선로가 두 개이기 때문에 full duplex. 동시에 TX-RX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선로 두 개가 있는데 통신을 해야 되니까 디지털 통신을 할 때는 클락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I2C하고 동일하게 시리얼 클락 라인에 해당하는 SCL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SPI는 통신하려고 하면 칩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옵션이 돼서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칩을 선택해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선로 4개가 필요하고 칩 셀렉트에 해당하는 이 CS 선로가 없다라고 하면 선로 3개만으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2C하고 다르게 SPI는 마스터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됩니다. I2C는 마스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PI하고 I2C는 동일한 특성이 멀티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그러니까 신호의 관제를 받는, 마스터의 제어를 받는 그런 IC가 여러 개 붙어 있더라도 데이터 애코지션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I2C하고 동일한 특성입니다.